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뭐 서병수 전 시장이 무공천 해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접근은 한동안 납지 않은 겁니다. 무공천 해달라고 읍수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재명과 싸우지만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노선과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보수 재건이라는 확실한 상징성으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돼요. 그 부산에 이제 자주 내려가던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이제 부산 북구에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예, 자가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에 살 집을 마련했다고. 만덕이 도대체 동이에요? 뭐예요? 만덕 부산 만덕에 구했다고 하시죠? 제주도의 그 여성 만덕은 생각이 나네요. 뭔 소리야 지금? 저는 만덕산 생각했어. 만덕산. 만덕산도 어디 강진. 강진. 손학규 전 대표가 손학규. 있었던 맞다. 만덕산. 손 대표가 좀 톡으로 있었던 거기. 만덕산이었고. 거의 아재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부산 북합 출마가 확정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확정된 거죠. 집을 구했고 네. 지금 계속 부산에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어디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올인한 거라고 보이고요. 결정했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도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 그 보수 재건이나 국민의힘 재건에 사실 희망이 많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제부터 이제 전재수하고 이제 많이 논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재수도 이제 자기 지역구에 한동훈 온다니까 막 비판하고,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막 까르띠에 이야기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고. 맞아요. 니는 그러면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만 정확하게 밝혀라. 얘기해라.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뭐 배신 안 한다고 그러면 계엄 찬성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전략은 내가 하정우가 오든 하정우 할아비가 오든 나는 걔들하고는 안 싸운다. 박민식하고도 안 싸운다. 전재수하고 이재명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바타 전재수하고 나 한동훈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메시지 관리를 국민의힘 공격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뭐 서병수 전 시장이 무공천 해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접근은 한동안 납지 않은 겁니다. 무공천 해달라고 읍수할 필요도 없고, 무공천을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당에서 해줄 일도 없고, 나는 이재명과 싸우지만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노선과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보수 재건이라는 확실한 상징성으로 그냥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야 돼요. 그 양쪽 메시지 같이 나가요. 그래야 이준석이 한 것처럼 삼자구도에서 양쪽 정당을 30% 이하로 묶어놓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렵죠. 쉽진 않아요. 우선은 이제 서병수 전 시장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지역구에서 이제 서병수 시장도 전 시장도 지금 무공천을 당했다 얘기했고, 바로 옆 지역구가 김도부 의원 지역구예요. 김도부 의원도 이제 부산시 전체 선거를 생각하면 한동훈 그 출마 지역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근데 당의 이제 대변인이 뭐 무조건 공천 다 한다 뭐 하고 딱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자구도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기면 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2등을 했을 경우에 그나마 국힘 후보를 이기고 2등을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힘 후보한테 밀려서 3등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구도가 녹록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하정우 수석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오죠. 예,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고, 하정우 수석은 어부질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 전체 판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45대 55 정도 차이가 그렇게 막 크게 안 나요.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는 시장 구도에서는 전재수가 이기는 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전재수 흐름 따라가면 40 이상은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 지지층이 나눠지는데, 그게 비슷하게 나눠지면 둘 다 떨어지는 거고, 한쪽이 좀 월등하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최소 40 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야 승리 가능성이 있을 건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가 연고가 없어요. 예. 롯데 팬이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모델로 3자 구도에서 이기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민주당 후보가 어떤 논란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그냥 최약체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도저히 얘는 못 찍겠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딱 인식이 퍼지면 지역구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판에 표시면 그게 굉장히 부동층 자체는 마지막 결정하는데 판세가 딱 굳어지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안 찍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과연 하정우가 왔을 때 하정우가 민주당의 당시 공영원 후보처럼 확 주저앉을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별로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정치 초년병이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동훈이 정치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좌절할 것이냐, 찌그러들 것이냐의 관건인데 그게 쉽지 않고. 그런데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북구갑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해운대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주진 의원이 떨어졌으니까 안 생기고 대구도 지금 불투명하니 그렇긴 한데 이제 가야 출마를 해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화돼 버려서 출마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코너에 몰렸던 거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출마할 지역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부산이 그나마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하나는 민주당 지역구를 자기가 뺏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 것이고 민주당 지역구를 뺏어온 거니까 나는 우리 당을 위해서 기여한 거다. 나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부산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부산이란 데가 사실은 옛날에도 보면은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부산 토백이들의 그게 있지만 야도로서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그리고 옳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옛날 YS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노무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너 잘하고 있다. 문재인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올바른 정치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그 하정우 수석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부산에 실제로 그 검사 시절에 내려와서 또 좌천됐던 시절도 있었고 부산고검에 있었죠. 그래서 부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쉽지 않은 싸움이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근데 뭐 사실 거의 결정이 돼서 그렇지만 원래 안산이나 계양 정도로 나와야 돼요. 떨어져도 본전이거든.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에 특히 TK 자민련 비슷하게 국힘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심지어는 무슨 뭐 대구시장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뛰려면 메가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개념으로 안산이나 계양 을에 투신을 해야죠. 저도 사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생각인데 이제 지들에도 정치적으로 상처는 받지 않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바보 노무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서사를 쌓아간다면 지역을 고를 때 첫 번째는 명분과 정당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험지에 가서 내가 내 깃발 들고 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아름다운 패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토양이 되는데 이 부산은 조금 보면 이제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들어간 선택이긴 하나 이기면 물론 환호를 받겠죠. 근데 지면 사실은 데미지가 크고 이겨도 상징성 같은 것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기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본래 이제 전재수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 개인기가 워낙 특출하고 지역구 관리가 탁월해서 이긴 거지만 그렇게 우리 당 표밭으로서는 이렇게 나쁜 지형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하고 이재명 할 때도 그 전재수 지역구 부산 북갑은 우리 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30몇 %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박민식 전 의원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먼저 뛰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서울에서 보는 것과 험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 약간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와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분하고의 경쟁력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은 일단 그 지역에서 이제 갑이죠. 거기서 재선을 했어요. 재선하고 전재수한테 2번 지고 지난 총선 때 서병수 전 시장한테 지역구가 갔고 본인은 서울 강서을에서 출마했어요. 그렇죠. 강서을 출마 과정도 굉장히 그 전에 분당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분당, 영등포, 그다음에 강서을까지 맞아요. 좀 복잡했어요. 와서 결국은 지고 다시 이제 내려간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박민식 전 장관에 대해서 지역구에서도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만약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민수를 자객 공천한다 그러는데 김민수를 보내주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요. 아, 땡큐지. 왜냐하면 걔는 지지율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딱 묶어둘 수가 있어 20% 이하로. 그래서 이제 박민식 후보를 만약에 공천하면 김민수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지만 지금 우리 김철근 총장 말대로 박민식 후보 개인이 그 부산 북갑에서의 그 평가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4번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는 뭐 짱이지만 그렇죠. 예. 4번 나와서 마지막 떠날 때 과정, 돌아올 때 과정에 대해서 또 지역 구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탐탁지 않았겠네요. 30% 과연 나올까라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동훈 대표도 고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필승 전략은 저 AI 수석 하정우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민주당을 30% 이하로 묶고 30% 정도 묶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를 30% 이하로 묶어서 자기가 35 이상 정도 40을 나오면 이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 구도인데 그 구도가 되려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후보가 그냥 급전직하 딱 쪼그라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관건이에요. 그게 그럴 일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민수 카드를 왜 그렇게까지 고민하냐면 절대 그만두지 않을 후보. 아 끝까지 그만두지 않을 후보. 왜냐하면 중간쯤 가서 단일화하니 뭐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뭐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사태가 생기면 한동훈 전 대표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건 맞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절대 그만두지 않을 후보, 끝까지 완주할 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인데 대통령의 그 태도가 조금 애매해요. 처음에는 뭐 여기 고향이라고 하고 뭐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뭐 작업이 들어왔는데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본인도 오늘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맘대로 자기가 맘대로 하라면 청와대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하정우 수석의 정확한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임명권자가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는 게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은 저는 뭐 제가 직접은 잘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재명스럽게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작업 들어왔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약간의 깐족거림인데 그렇죠. 그게 너를 꼭 잡아놓겠다는 뜻은 저는 그렇게 익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몸값 높여주는 것 같아.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받잖아요. 하정우 수석을 누가 알겠어요? 영화배우 하정우를 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정우 미래 AI 수석 나온 다음에 네이버 치면요.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또 그 정도로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전 대통령 이재명답게 그게 깐족깐족하면서 한번 키워준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작업이라는 워딩이 되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작업. 그게 이재명스러운 언어예요. 정청래 대표가 작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예. 이제 그런 단어를 대통령이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재명은 이재명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쓴 거니라서 저는 하정우는 결국 나올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예. 빌드업. 빌드업. 그럼요. 빌드업이고 그 아까 화면에 보니까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 80% 얘기를 했던데 보니까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저 대학 동창인데 맞아요. 또 맞아요. 왕립 때 왕립대학이야. 8분 넘어 대표도 만날 거. 저 친구가 원래 입이 좀 무거운 친구예요. 맞아요. 말 잘 안 한 친구인데 저 정도 얘기했으면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고 마치 명청대전의 가운데 인재를 놓고 다투는 듯한 모양을 만들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하정우 수석이 그 오늘 아침에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하고 AI 수석이 나와서 인터뷰할 일이 뭐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런 인터뷰를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고 결국은 빌드업 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작업이다. 그 작업이 그 작업이다. 그렇지. 그리고 삼고 처리한다고 하잖아. 하정우가 뭐라고? 여기 김철근도 있고 황영주도 있고 김근식도 있는데 삼고 처리하는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몸값이 엄청난 사람이다. 대통령도 잡으려고 했고 그렇죠. 정청래가 삼고 처리하고 조승래가 막 제발 만나자고 하고 이러면서 몸값 키우니까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네이버 일찍 뜨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10고철의 서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빌드업? 그러니까 그 작업인 것 같아. 저는. 야, 작업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정우 띄우기 작업을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작업 잘해.
그렇구나. 네, 작업 네. 잘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정우석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제 하GPT라고 또 칭찬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럼요. 네.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출마로 근데 가고 있다. 제가 그냥 제 촉인데 하정우 수석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AI 전문가로서 굉장히 큰 실력과 전문성이 있겠지만 정치는 처음 해보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조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정치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공룡은 무너지는 거 보세요. 하정우 그냥 와서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하정우 수석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붙었을 때 형님들은 어쨌든 조금 더 하정우 수석이 유리하다. 아니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워낙 엉망이니까 그런 어려운 그 지금 민심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개인기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 그 전력을 다해서 올인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 40%로 해가지고 양쪽 묶어놓고 하려면 그 중도층 플러스 국민의힘 플러스 민주당까지 가져오려면 이게 정말 메시지가 철저하고 정교하게 치밀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대통령 그 취임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의 지방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제주 지역구에 대통령을 보좌했던 AI 수석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대리인을 보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 AI 수석이잖아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활용이 가능하다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재수가 그 하정우를 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먹힐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거의 무슨 보수 재편, 뭐 당내 뭐 이게 좀 이게 미래하고 그 뭐랄까 어찌 보면 메시지 자체가 구태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낼 거냐가 과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박형준 시장입니다. 이제 박형준 시장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형준 전재수 부산시장 싸움인데 박형준 시장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스탠스 잡기가 복잡해요. 그럴 거예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구에서의 주호영 한동훈 연대는 뭐 닦아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 무소속 흰색 연대야. 결이 맞죠. 우리 국민의힘 뒤집어 엎을 거야 하고 뒤집어 엎는다고 돌아다니면 바람이라도 불거든. 근데 지금 일단 박형준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딱 시장이 됐어. 후지장 후보가.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저한테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던데 그쪽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오는 것에 대해서 제 느낌인데 썩 달갑지가 않아. 불편하겠죠. 이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랑 박형준 시장 후보랑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 북갑에 있는데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대표랑 바람을 같이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구랑 사정이 달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 변수도 사실은 가장 유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서병수 전 이제 시장이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당에서 또 귀신같이 당협위원장 사퇴하라고. 그럼 규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긴 하던데 뭔가 타임이나 뭔가 굳이 그때 할 필요가 확인해 준 없는데. 거지. 근데 그 말은 되는 게 그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기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출마하는 게 아니니까. 출마할 사람이든 아니든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쉬운 싸움 아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대통령까지 생각한 미래에 대한 그 싸움을 하려면 이 정도 어려움은 뚫고 가야 그 매번 토크 콘서트하고 장보기 할 때마다 오는 그 수많은 지지자들한테 보답하는 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욕먹을 각오로 그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제 해피마켓 다 했고 토크 콘서트 다 했으니까 부산 북갑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 가는데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부산 북갑 사람들한테 안 좋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 그냥 여러분들끼리 한 10명, 15명 모여서 어디 시장 가서 조용히 장 보고 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마당을 쓸거나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미자원에 가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하거나 이렇게
3, 3호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때로 몰래 다니면서 한동훈 대표 옆에 있으면 이거 민폐예요. 그거 좀 또 댓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근데 뭐라니라 그러더니 걱정은 하네. 아 걱정을 해. 이겨야지. 그러니까 김근식이 그러니까. 진짜 친한인 거야. 내가 알게 될 거야. 저도 이제 그 말씀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쨌든 출마하셨으니까 가서 부산 한번 가셔서 또 형이 응원하고 해야죠. 아니, 근데 뭐 이제- 한번 해당하게 있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해당 행위 근데 뭐 상관없을 거예요. 네. 예. 개인 자격으로 해당 가서 행위야. 해당 행위를 지금 한두 아니, 명이 하고 한두 번 하나 지금. 아니 이게 그치. 무소속 네. 후보를 지지하면 해당 행위지. 명시적 해당 행위지. 그건 상관없죠. 전 내려갈게요. 예. 아 유세차를 타시겠다. 유세차 지원 행사 한번 하셔야죠. 주요 유세까지 하지 갈등하시는데 못하니까 뭐.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동공지진 무조건 지금. 살아서 와야 되고 살아서 안 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치. 내가 어쨌든 할 일은 해야죠.